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TV의 은하수아빠 조원장입니다. 기존의 히알루론산 필러와 희석된 칼슘 필러를 사용을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비교한 표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가 좀 들어간 거긴 한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희석 칼슘 부스터 시술법과 히알루론산 필러의 비교입니다. 첫 번째로 효과 적응증은 희석 칼슘 부스터법은 재생물질이라고 했죠. 피부 결합 조직이 증가를 합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라이칸 등 기타 세포 외 기질 조직이 골고루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볼륨 증대의 효과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 일부 히알루론산 필러의 입자가 작은 것들은 물광주사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물광주사의 효과까지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포인트는 효과의 지속 시간입니다. 희석된 칼슘 필러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술 주기는, 희석된 칼슘 필러는 처음에 기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한두 달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정도를 정식 시술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시술을 하면 되겠고, 그 시술은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40세 이전인 분과 40세 이후이신 분들은 간격이 좀 약간 다르게 월드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겠죠. 필러가 들어가는 주입 깊이는, 희석된 칼슘 필러는 주입 깊이가 진피의 약 하부층부터 해서 골고루 주입을 하면 되는데, 희석이 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잘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깊은 층까지도 확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시술자가 원하는 깊이에 잘 타겟팅을 해서 시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잔주름을 피는 것이면 상부에다 놔야 되겠고, 볼륨을 증대를 원하는 것이면 분층에 놔야 되겠고, 시술하려고 하는 타겟층에 따라서 히알루론산 필러는 주입 위치가 달라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희석은, 희석된 칼슘 필러는 1대1부터 해서 보통 1대4까지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나와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종류는 희석된 칼슘 필러로 국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레디어스와 볼라썸이 있고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걸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희석된 칼슘 필러는 보통 100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10 곱하기 10cm의 면적에 칼슘 필러 1.5에서 1.6cc 정도를 사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 전체로 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한 3번 정도의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술 비용은 좀 높게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에 유지요법을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필러보다 경제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필러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지만 초기 비용은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각 부위마다 조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별 단가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도 여러 부위에 볼륨을 많이 쓰게 되면은 희석된 칼슘 필러의 시술 비용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정성 문제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가 칼슘 필러의 자리를 뺏어 왔었습니다. 녹일 수 있는 히알라제 때문이죠. 하지만 희석된 칼슘 필러는 칼슘 성분이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더 있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알러지 테스트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일 수 없다 뿐이지, 실제로 혈관 사고 이런 거 문제만 아니라고 하면 몸 안에서의 문제는 칼슘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위는, 희석된 칼슘 필러의 제일 좋은 효과 부위는 입주위, 팔자, 마리오넷, 목 부위 쪽, 이쪽에 잔주름, 기존의 필러로 실리프팅으로 많이 해결되지 않았던 주름들이 희석된 칼슘 부스터를 활용을 해서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칼슘 필러에 비해서 즉각적인 볼륨 증대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성격이 급하거나 빠른 교정을 원할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희석된 칼슘 필러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쉽고 안전하게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각각의 재료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사용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재생미용의학 서론 시간에서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왜 희석된 칼슘 필러가 다시 시장에 재해석이 돼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콜라겐을 리모델링 시킬 때 PLLA와 카하는 서로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희석된 카하와 히알루론산 필러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적응점을 맞춰서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충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